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와 남편은 반반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 3년 차가 되는 부부입니다. 얼마 전 명절을 지내면서 갑자기 사연을 올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써보네요. 저희 시아버지는 형제가 아주 많은 집에서 막내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큰 집에서 제사와 차례를 다 지내시죠. 옛날 분들이 모두 그렇듯이 아들이나 장손 뭐 이런 걸 엄청 따지신대요. 거기다 제사를 안 지낸다는 건 상상도 못 하시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시아버지께서 막내이다 보니 집안의 그런 분위기에 그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 장손이신 시큰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집안에서 조금 투자도 해주셨다나 봐요. 덕분에 형제들 중에 딱 2명, 시큰아버지와 저희 시아버지 2분만 서울에서 공부를 하셨다네요. 시어머니 역시 아버님께서 서울에서 대학 다니실 때 만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아버님께서 집안의 도움도 받고 결혼까지 했다는 것까지만 들으면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데 아무래도 아버님이로 남자 형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 집안에서 여자들끼리 문제가 생겼나 보더라고요. 아버님과는 달리 평생 한 지역에서만 살아오신 아버님의 형제분들은 같은 지역 출신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 시어머니만 다른 지역 출신이신 거죠. 그렇다 보니 은근히 어머님을 왕따를 시키거나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었는데 특히 시조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뒤로는 노골적으로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장남인 첫째 큰아버지와 우리 아버님만 집안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한몫했고요. 그러면서 명절이나 제사 같은 게 있으면 큰어머니들끼리 힘을 합쳐서 어머님한테만 힘들고 고된 일을 몰아주거나 아니면 대화할 때 끼워주지 않는 등 그렇게 못살게 구셨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남편인 시아버지가 나서서 어떻게라도 해줬어야 하는데 형님들을 등에 업고 있는 형수들이 무서워 한마디 말도 거들지 못했대요. 그렇게 한동안 어머님만 마음고생 몸고생 다 하시다. 결국 더는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혼을 하던가 이사를 가던가 양자택일을 하라고 시아버지에게 난리를 치셔서 겨우 서울로 상경을 하셨다고 하네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때 이후로 어머님은 시가 식구들에게서 벗어나는 대가로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형제들과 모두 등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머님이 100번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진짜 본격적인 문제는 저와 남편이 결혼을 하고부터입니다. 사실 아버님이 형제들과 완전히 척을 지고 살았던 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님 혼자서 몰래몰래 형제들과 연락을 하면서 지냈다고 하는데 어머님도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으셨다고 해요. 아버님도 넌지시 다시 큰 집과 교류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시기도 했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당신이 당했던 수많은 모욕과 고생들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는 받아야겠다. 그런 후에나 다시 얼굴을 보던 말던 결정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건 또 안 되겠던지 그 뒤로는 조용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결혼식에도 아버님 쪽 친척들은 한 명도 안 왔거든요. 저희 어머님 때문에 모손 거냐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듣기론 애초에 저희는 이제 남이라고 생각하고 사신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버님만 생각이 다르셨나 봐요. 언제든 다시 큰 집과 왕래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지난 명절 아버님께서 저와 남편을 부르시더니 충격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 돌아오는 명절부터는 큰 집에 가시겠다고 하시면서요. 그 소리를 들으신 어머님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노발대발을 하셨어요. 그러자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큰형님도 벌써 70이 넘었는데 이제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냐면서 당신은 이제 명절 때 꼭 당신 형제들을 정식으로 봐야겠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어머님은 미쳤냐고 그렇게 가고 싶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혼자 다녀오라며 그 집 구석에 내 발로 들어갈 일은 절대 없을 거랍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솔직히 저는 2분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또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말이죠. 하지만 그 후에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설득한다고 펼치는 논리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아버님의 형님들도 전부 며느리들 보고했으니 설마 아직까지 어머님한테 그때처럼 일을 시키겠냐고 하십니다. 어차피 일이야 며느리들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는 거기 가서 차려놓은 음식만 맛있게 먹고 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정리를 해야겠으면 저를 가리키면서 우리도 며느리 있지 않냐고 어련히 알아서 일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듣고 있던 저는 황당할 따름이었네요. 다행히도 어머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버럭하시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남보다도 못하게 지냈는데 이제 와서 그놈의 집구석에 우리 며느리 일 시키려 하느냐 화를 내주시길래
저도 조금 화를 참을 수 있었네요. 아무튼 어머님은 끝까지 완강하게 싫다고 하셨고 아버님 또한 고집을 굽히지 않으시다 보니 급기야 저희 앞에서 크게 말다툼까지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자꾸만 나이 더 먹기 전에 다시 왕래를 하고 싶다고 하시고 어머님은 그럼 예전에 본인한테 막말하고 모질게 군 거 사과부터 받아오라 하시고 아주 그냥 분위기가 살벌했죠. 그러다 보니 덩달아 저나 남편까지 불편해서 어쩔 줄 모르겠더군요. 한참을 싸우시다 어머님은 방에 들어가서 드러누우셨고 아버님은 씩씩거리시며 담배를 피우러 나가셨습니다. 평소라면 하룻밤 자고 아침 일찍 친정으로 출발을 했을 텐데 그날은 저녁 식사도 하기 전에 자리를 뜰 수밖에 없더군요. 그렇게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운전하는 남편에게 제가 그랬죠. 어머님이 참 안쓰럽다고 얼마나 모질게 시집살이를 당했으면 아직까지 저렇게 하니 맺혀있냐고요. 하지만 돌아온 남편의 반응은 전혀 예상외였습니다. 갑자기 시부모님이 다투게 된 게 바로 저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보고 시가해서 그렇게 가만히 있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두 분이서 싸우시는 게 왜 내 탓이냐 물어봤더니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머님이 왜 큰 집을 싫어하게 된 건지 자기가 자초지종을 전부 이야기해 주지 않았냐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어머님을 안심시켜줬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땐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결국 남편의 요지는 이거였더라고요. 어머님한테 큰 집 가더라도 일은 전부 제가 할 테니까 어머님은 걱정 말고 쉬고만 계시면 된다고 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하고 싶은 말은 일면식도 없는 남편의 큰 집에 가서 제사 준비부터 음식 준비까지 저보고 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냐고 물으니 남편이 자신 있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인지 어머님이 큰 집에 안 가겠다는 이유가 정말 일하기 싫어서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들어봐도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님이 당했던 것들에 대한 사과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 아버님이고 남편이고 일을 하고 안 하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치밀어 오르는 답답함을 참으며 남편에게 천천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내가 큰 집에 가서 어머님 대신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머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게 먼저라고요. 거기다 백번양보해서 어머님께서 아버님 말씀대로 큰 집에 가시겠다고 결정을 한다고 쳐도 그 집에 내가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 막말로 우리 결혼식에도 안 온 사람들이면 남보다 못한 건데 한 번 정도 인사드리는 것까지는 몰라도 명절 때마다 나보고 거기서 일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명절날 시부모님이 큰 집에 가시면 당연히 우리도 거기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마치 어머님이 큰 집에 가기로 결정을 한 것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때는 말이 잘 통하던 사람이 갑자기 큰 집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니까 완전히 세상 답답한 사람으로 변하는데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시부모님이 명절 때마다 큰 집에 가신다면 어쩔 수 없이 따라서 가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상적으로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도 아니고 어머님한테 그렇게 상처까지 줬으면서 자기들이 먼저 연락 끊고 산다는데 도대체 거길 제가 왜 간답니까? 일면식도 없는 친척들 사이에서 눈칫밥이나 먹으면서 일만 실컷 하다 올 게 뻔하잖아요. 안 그래도 맞벌이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연휴도 1년에 몇 번 있지도 않은 거 먼 길 가서 일만 죽어라 하다 오는 걸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결정적으로 피해 당사자인 어머님이 싫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아버님이고 남편이고 억지로 가자고 할 자격 자체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남편과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명절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뚱한 표정으로 자기가 화났다는 걸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었고 저 역시도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짜증이 잔뜩 나 있었죠. 그러다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이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님이 안쓰럽다며 본의 아니게 형제들과 연 끊기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냐 그러더니 저더러 어머님을 설득해보랍니다. 원래 평소에도 어머님이랑 저랑 말이 잘 통하는 편이었거든요. 지금까지의 제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집 남자들이 고지식하고 꽉 막힌 면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사과를 하고 제 마음을 풀어주려는 노력을 해도 모자를 판에 다시 어머님을 설득해보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결국 저는 뚜껑이 열려버렸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쳐버렸어요. 아버님 위하는 마음의 효자가 되고 싶은 건 알겠지만 어머님도 싫다고 하시고 나도 싫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반쪽짜리 효자의 모질이 남편을 자처하냐고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깜짝 놀란 남편은 오히려 저더러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여자랍니다.
그러면서 다음 돌아오는 명절에는 무조건 큰 집에 갈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만약에 끝까지 안 간다고 버티면 자기도 앞으로 저희 친정에 안 갈 거라더군요. 무슨 애도 아니고 이런 생떼는 또 처음 본다 싶었네요. 저는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정말이냐고 반색을 하며 저한테 다가오길래 짜증나니까 내 근처에 오지 말라고 해놓곤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전화를 받으시자마자 명절 때 집에 오면서 남편과 다투게 된 일부터 방금 전에 했던 말까지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당장 남편을 바꾸라고 하셨고 저는 스피커폰으로 바꿨어요. 그러자 곧바로 어머님의 고성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어머님은 아주 자식 새끼나 아비놈이나 둘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이 집 구석 남자들은 생각하는 게 왜 저 모양 저 꼴이냐며 아주 속이 터지고 답답해서 미치겠다 소리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러자 옆에서 아버님이 화를 내시는 목소리가 들리더니 곧 전화통화가 끊어지대요. 아마도 어머님과 아버님의 2차전이 시작된 듯 했죠. 물론 싸움이 다시 시작된 건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입에서 침까지 튀기며 자기 아버지 심정도 좀 생각해보라고, 저 한 명만 마음 돌리면 엄마도 어련히 알아서 따라올 거 아니냐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저는 저대로 큰 집에 가던 말던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 아니냐, 거기다 나도 어머님한테 일은 제가 다 할 테니 같이 가자는 말 따위는 하고 싶지도 않다고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다투던 와중에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군요. 누군가 하고 나가보니 글쎄 어머님과 아버님이 오신 게 아니겠어요? 화가 엄청나게 난 듯해 보이는 어머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제 손을 잡아 끄시면서 그러시는 겁니다. 어떻게든 자기들이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마누라들 팔아서 지네 집 식구들한테 잘하려는 이 집 구석 남자들한테 지쳤다고요. 그리고 네 와이프가 무슨 잘못이냐고, 이런 집구석인지 몰라보고 시집와서 팔자에도 없는 고생할 생각하니 불쌍해 죽겠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남편 등짝을 세게 후려갈기시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겠다며 당신께서 이혼하러 가시는 김에 저도 이혼시킬 거라고 하셨어요. 제가 남편에게 듣기론 그토록 모진 시집살이를 하면서도 이혼 이야기는 입 밖에도 꺼내신 적이 없는 어머님이셨는데, 그런 어머님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니 아버님이나 남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급해진 남편은 어머님을 잡아말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어머님은 아버님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당신 큰형님이 살아봐야 얼마나 사냐 그랬냐고. 요새 100세 시대라는데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 누가 장담할 수 있냐입니다. 우리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집에 시집 온 죄밖에 없는데 그러면 환갑될 때까지 그놈의 쓰레기 같은 인간들 수발들게 뻔하다고, 자기는 절대로 그 꼴은 볼 수 없다 하시면서 제 손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가시려 하더군요. 저한테도 그러셨어요. 진지하게 잘 생각하라고요. 지 마누라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아들놈 믿지 말고 지금이라도 더 좋은 사람 찾는 게 현명할 거라는데 정말 진심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로 저희는 집 밖까지 나왔는데 그러자마자 아버님이랑 남편도 따라 나와서는 그제서야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어머님 마음 제대로 헤아려 주지 못했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고, 남편 역시 제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혼만큼은 하지 말자고 싹싹 빌더군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지나간 뒤로는 지금까지 남편이나 아버님한테서도 큰 집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한 번도 꺼낸 적 없습니다. 오히려 전보다도 저한테 더 조심스럽고 말이죠. 공동의 목적이 있어서 제 편을 들어주셨지만 어머님 덕분에 남편은 이제 저한테 찍소리도 못하네요. 원래도 어머님과 사이가 나쁜 편은 아니었고 그날 이후로는 어머님한테 더 잘해드려야겠다 싶었는데 어머님께서 명절이라고 시댁 찾아오고 그럴 필요 없다고, 어차피 다 같은 서울하늘 아래 아니냐, 정 보고 싶으면 당신들이 먼저 찾아오시겠다고 하네요. 따지고 보면 남편이 저한테 대리효도를 바랬던 건 사실이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라도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도는 꾸준히 할 생각이에요. 며느리라고 무조건 시가와 거리 두고 남처럼 지내는 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친정부모님이던 시부모님이던 제가 해야 할 자식돌이 다 하면서 우리 가족 한번 행복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